안녕하십니까, 대익남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업체에서 나가는 그 우회적인 대출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어제 날짜로 나온 뉴스인데요.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주택대출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적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업체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LTV죠. 다른 금융권과 달리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악용을 해서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 그러니까 여신금융사는 이제 캐피탈사죠. 이런 데를 통해서 대부업체를 경유를 해서 LTV를 웃도는 LTV가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그리고 이제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0, 조정지역은 50% 이렇게 이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우회 대출을 하면서 70% 내지는 80%까지 대출을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 설정을 하고 대부업체의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질권 설정 방식을 하는 그런 대출을 지금 다음 달부터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대출인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부업체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우회적으로 하는 그 이제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출이 필요한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대출이 은행에서 나오는 그 주담대만큼 이제 대출을 충분히 다 받으시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을 이제 대부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5억 원을 대부업체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업체에서는 이제 대출 심사를 하고 이 5억 원을 이 대출 고객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이 대출 자체가 이 대부업체에서 빌려주는 돈이 아닌 어디서 빌려주느냐? 자, 저축은행이나 이제 캐피탈사에서 이 대출을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 대부업체에 이제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저당권 설정은 이 대부업체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근저당은 이제 이 대부업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질권 설정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틀어서 하게 되는데 이런 우회적인 대출을 이제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차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느냐? LTV 한도가 80에서 최대 90%까지도 가능했던 대출이었습니다. 이 대출 자체가 최근 한 1, 2년 동안 또는 한 2, 3년 동안 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 우회적인 대출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또 한 6천억 원, 5천억 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방치한 거 아니냐. 고스란히 그런 피해들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이제 입은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은행에서 70%, 80% 대출이 나가던 것을 지금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대출을 지금 그만큼 못 받게 되니까 이런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고스란히 그냥 소비자분들이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 주택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거를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답시고 정부에서 대부업체까지 막아버리면 이런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이 아닌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아주 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대부업체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엄청난 지금 과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주택 구입을 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주택 구입을 할 때 이제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이제 막히게 되면 이제 어떤 대출 상품이 있느냐 제가 한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그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은행에서들 받으시죠. 이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보다 부족한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금융권에 매매잔금 추가 대출이 있습니다. 그 신용으로 나가는 대출이 있는데 이 대출은 근저당 설정이나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신용으로 나오는 그런 대출이거든요. 다만 그 대출이 나가는 그 시점이 매매잔금일 날 동시에 은행 대출이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매매잔금 추가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조금 높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부족한 금액을 근저당 설정 없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을 이제 메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파트나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쓰게 되면 주택 구입에는 못 쓰게 하는 그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쪽에 주택 구입을 하는 자금으로 쓰는 정황이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이 기존의 그 A주택의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약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을 빌리는 겁니다. 물론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이런 사업자금 용도 대출을 잡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자를 하나 내서 그 대출 자금 용도를 사업자금 용도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대출은 조금 기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게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MI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현재 은행에서는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에서 이 MI 대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금융사에서 나가는 그 정부에서 그 정해놓은 LTV 대출 한도와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그 모기지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존의 그 LTV와 서울보증보험, 그래서 이 LTV와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보험을 결합한 이 MI 대출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보다 LTV가 한 10에서 한 20% 정도 한도가 더 나옵니다. 근데 이 대출은 이제 자격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소득 증빙이 이제 원천 징수형 수준이나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준이 DTI가 40%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나 이제 1주택자 주택 처분 조건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 MI 대출은 제가 이제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계속 지금 부동산 대책을 몇 차례씩 발표를 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동산 대출 규제가 이 서민들에게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고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정말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괜한 이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만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제가 좀 급하게 한번 찍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